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품질 블로그가 되는 원인과 그거에 대한 탈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카페에서 한 회원이 저품질 블로그에 관련해서 문의가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제가 달아드렸어요. 그 내용을 다뤄보고 또 그 내용에 좀 더 자세한 내용,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붙여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내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적인 질문 내용은 이거였어요. 이제 블로그 운영한 분이 2016년도에 개설한 블로그고 계속해서 운영을 해온 블로그인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제 저품질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것을 폐쇄할지 아니면 이 글을 옮겨 다른 블로그에다가 새로 개설해서 거기에 옮길지에 대한 문의를 했는데, 일단 제가 답변을 이렇게 달았어요. 저품질 관련해서는 유튜브 영상이나 다른 자료들을 많이 이제 찾아봤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정확한 답변은 없는 것 같다라고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저조차 이 부분에서 명확히 저품질 블로그를 탈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다고 단정지어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요. 많은 유튜브 내용을 찾아보면 오랫동안 블로그 운영한 분들조차도 이 저품질 블로그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탈출한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보통 3개월, 6개월 이런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도 계속해서 그 블로그를 포기하지 않고 운영했을 경우 자- 탈출하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한 상태죠. 이제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블로그를 포기하고 아예 새로운 블로그를 개설해서 하느냐, 아니면은 이 블로그는 계속 저품질 블로그지만 탈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 시간을 투자를 하겠느냐. 이제 저 어떤 거든지 시간에 대한 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선뜻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굳이 폐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다른 블로그들을 아직 개설하지 않은 상태라면은 새로운 블로그를 멈춘 상태에서 새로운 블로그를 새로 개설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2016년도 이분처럼 더 운영했던 오래된 블로그라면은 그 가치가 사실 높은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그 블로그가 오랫동안 운영을 했다면은 그 블로그를 그냥 폐쇄시키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죠. 블로그 이사라고 해서 이제 글들을 다 새로운 블로그에 이동시키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이 2016년부터 계속 운영했던 블로그라면은 일단은 저는 멈추라고 했어요. 일단은 글을 멈추고, 대신 최근에 저품질 된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어느 정도 페널티가 누적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 포스팅이 있을 텐데,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최근에 포스팅한 글 중에서 광고성 글, 즉 키워드, 그런 링크 포함된 이런 광고성 협찬 관련된 글들이겠죠. 이런 글을 일단 최근 글 위주로 해서 비공개로 전환을 하고 지켜보는 게 우선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사실 지켜본 후에 폐쇄는 일단 추천드리진 않아요. 폐쇄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렇게 오래된 블로그라면은 며칠 지켜보고 그 내용 자체를 일단은 한번 다시 재활용할 수도 있죠. 다른 블로그 옮길 수도 있지만 그거 하기 전에 이걸 좀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시도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최소 몇 개월까지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정도는 이거에 좀 더 시간을 틈틈이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난 후에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도 일단 결론적으로는 블로그 폐쇄는 일단은 보류하고 새로운 블로그를 운영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태프는 한 개 번호당 3개 아이디 개설이 가능한데, 일단 다른 아이디로 블로그를 추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방법이며, 그다음에 혹시 가족이 있으면 가족 명의로 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현재 세 개 해서 9개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만약 이렇게 새로 블로그를 개설해서 뭐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 글 자체를 일단 비공개를 해야겠죠. 기존에 이제 저품질 된 블로그를 비공개를 하고 그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일단은 그대로 복사했을 때는 그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품 요소가 되었던 키워드가 있을 것이고, 뭐 링크는 옮기지 않는다 해도 그런 사진은 더 말할 것이 없고, 일단 그 내용 중에서 그런 제품 요소가 되는 키워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또 딸려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도 저품질 블로그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굳이 이제 이 글을 살리고 싶다, 블로그 이사를 한다면은 복붙이 아니라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내용을 재구성해서 살 붙여넣기로 새로운 글을 만드는 것이 좋죠. 일단
따지기를 할 때 이제 재구성, 글을 아예 구성을 바꾸고 그 안에 살을 좀 더 붙여서 내용을 다른 글을, 아예 새로운 글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재활용할 수는 있죠. 일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고 또 사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진은 새롭게 아예 만드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진은 동일한 사진을 다시 활용하는 건 안 좋은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면은 포토스케이프나 포토샵을 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품질 원인은 협찬글들, 링크, 수정, 키워드 등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품질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빠르게 이제 제품들이 오는 이유 중에 공통적인 부분은 이 협찬 글들 중에서도 그 글하고 사진을 그대로 주고 이제 그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글을 했던 분들은 상당히 빠르게 저품질 블록으로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제 일반 협찬 글을 쓸 때 이제 동시에 동일 키워드를 이제 다른 블로그들도 같이 동시에 회사에서 그 협찬 의뢰한 회사에서 주는 키워드를 발행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도 그 저품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파워링크라든지 파워 컨텐츠 등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쇼핑 광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상품 관련된 협찬들이 많잖아요. 그런 키워드들이 이제 블로그에 같이 노출이 경쟁을 하게 될 시에는 아무래도 그런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좀 많고요. 저품질 원인은 다양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걸 좀 요약하면은 관련해서 링크를 이제 하단부에 어떤 기승전 결에다가 이제 기승전 링크 이렇게 다는 경우, 그 다음에 그 글을 또 수정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 수정을 글 발행 후에 또 여러 번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키워드 같은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파워링크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출 보험 같은 그 고단가 키워드를 비롯한 이런 키워드들이 겹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뭐 어떤 것이 정확하게 제품질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이 보통 여러 가지 사례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요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찬글 그대로 받아서 사용한 것이 있다면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우선적으로 비공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고, 일단 사진은 특히 유사문서 등이 주요 원인이니 체크해 보시고요. 사진 절대 받아서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이거는 가장 주요 유사문서의 원인이기도 하니까 이게 그 사진을 써야 한다면은 아예 그냥 휴대폰으로 해서 그 사진을 또 촬영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포토샵이나 포토스케이프 같은 시작 가공을 해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그래도 그나마 페널티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가급적이면 새로 아예 찍는 게 낫죠. 일단 외부 링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정확히 어떻다, 외부 링크 무조건 안 좋다, 상관없다 뭐 이야기가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에 의하면은 외부 링크는 일단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쓴 블로그 내에서의 블로그의 링크는 괜찮은데 외부로 나가는 부분들,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도 계속 반복된 동일 링크를 달았을 경우는 그건 저품질이 되는 경우와 사례가 있어요. 예, 근데 심지어는 이제 아예 다른 홈페이지나 외부 링크를 달아서 뭐 다른 아예 플랫폼으로 간다면은 페널티가 좀 더 크겠죠. 뭐 쿠팡 파트너스를 많이 하는 분들은 저도 많이 겪어서 직접 저품질 블로그로 된 경우가 많은데,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심하죠. 이런 외부 링크는 아예 그냥 페널티가 되게 크게 점수가 부여된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뭐 링크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글이냐 아니면 사진, 뭐 유사 문서 이런 거의 원인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링크에 대한 페널티 점수가 있는 것 같아요. 차등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게 설마 이유가 분명치 않다 할지라도 요소를 찾아본다면 이런 부분들. 다른 방법으로는 일단은 외부에서 끼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탈출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